자, 보시죠. 이제 248페이지 보시면 건축 허가 등의 절차가 나옵니다. 건축 허가 부분 밑에 보시면 1번 건축 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라인 있죠. 우리 배웠던 것 중에 하나, 건축 체계도 우리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요. 건축법 체계도는 먼저 건축주가, 제일 먼저 건축주가 뭐 하죠? 계약을 합니다. 누가 계약하죠? 설계자하고, 그리고 건물을 짓고자 하는 시공자하고. 그러니까 건축주가 본인이 직접 어떤 건축에 대해서 알면 자기가 본인이 직접 직영해서 공사를 하면 되지만, 본인이 직접 공사하기가 힘들면 공사를 하는 전문업자한테 의뢰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시공자. 그렇죠? 그리고 그 시공을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리자. 보통 설계자가 감리 역할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게 되면 이제 건축사가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 설계 도면을 있어야 뭐죠?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일단 건물을 짓고자 하는 대지가 확보돼야 돼요. 대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완성된 도면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설계 도면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 그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으러 갑니다. 그럼 그때 허가권자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 배웠던 거 이거죠. 세 번째 라인. 이 세 번째 라인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건물은 어디다 짓는다? 맨 밑에다가 건물은 짓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자치시장한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한테, 그 다음에 특별시는 어디? 구청장한테, 그리고 광역시는 어디?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그리고 돈은 그렇죠, 시장이나 군수한테 우리가 받도록 돼 있다는 거. 이게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허가권자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사항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예외적인 사항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구나, 특별시 밑에 구나, 아니면 광역시 밑에 구나, 군이 있겠죠. 거기 건물 짓는데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얼마? 층수가 21층 이상 정도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면적이, 책에 보시면 쭉 나왔죠.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든지. 여러분들 248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나 구청장이나 군수가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누구한테? 이 정도 건물은 제가 감당하기가 좀 그렇고 시장한테 가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가서 허가를 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외적으로 건물의 층수가 뭐죠? 21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 군에 짓는 건물도 그렇느냐? 아닙니다. 시나 군에 짓는 건물은 시장과 군수가 그냥 그대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하지 않아요. 이때는 또 참 도지사가 또 인심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대신에 그 정도 규모 되면 나한테, 내가 허가는 하지 않지만 나한테 승인을 좀 받아줄래?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한다고 나한테 승인만 받아줄래? 그래서 시장하고 군수는 21층 이상 되는 건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그렇죠.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시나 군에, 도지사한테 뭐만 받으면 돼? 승인만 받으면 돼. 허가는 누가 하는데? 시장과 군수가 합니다. 됐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원칙은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돼요. 세 번째 라인.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도지사는 안 돼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고 뭐죠? 승인권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층수가 얼마 이상? 몇 층 이상? 그렇죠?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21층 이상 되는 건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부분한테 할 수 있다. 그 얘기다. 예외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도지사한테는 시나 군에 있는 시나 군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경우일 때는 허가권자는 시장과 군수한테 있는 겁니다. 도지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도지사는 단지 뭐죠? 승인만 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이렇게 되더라도 뭐한다? 제외합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한테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럼 그럴 때는 이 원칙자들이 허가권자들이 허가를 되느냐? 된다는 얘기예요. 예외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창심의는 제외. 아시겠죠? 공창심의는 제외. 층수가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할지라도 공창심의는 제외. 그래서 보시면 248페이지에 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일반적인 건물일 때.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할 수도 있다고요. 그 경우가 바로 뭐냐면 층수가 21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여기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공창심의가 제외된다는 거. 그 부분. 다는 아니고. 그래서 공장이나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더라도 뭐죠?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로에서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허가권자 부분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아까 그럼 도지사는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승인권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도지사가 사전 승인을 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층수가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지 공창심의는 제외합니다. 공장이나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뭐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경우입니다.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구역으로서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구역입니다. 자연환경구역이나 수질보호구역이고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3층 이상 되는 건물이고 그리고 숙박시설이나 여기다가 위락시설을 짓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자연환경구역이나 수질보호구역. 그죠?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 되는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이거 왜? 이거 아니더라도.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수할 때 몇 번 눌러요? 1003번 눌러요. 우리 자수할 때 1003번 눌러요. 그래서 자수할 때 1003번 눌렀어요. 누가? 수기가 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교육환경, 그 다음에 주거환경 됐나요?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든지 또는 주거환경에다가 규모 제한은 없어요. 규모 제한은 없어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짓고자 할 때도 야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야 교육환경에다 숙박시설을 해? 야 이거 좀 위험한데? 내가 도지사가 사전에 내가 뭐죠? 이런 거 할 때 사전 승인해서 문제가 있는지 왜? 너희들이 또 돈 먹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사전에 승인할게. 사전에 봐야 되겠다. 사전에 들여다 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경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도지사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는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이 경우일 때는 공창심의는 제외된 경우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수할 때 몇 번? 1003번 누른다는 거. 누가요? 수기가. 그래서 교주가 되었대요. 규모 제한 없이. 누가? 수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그래서 수기가 몇 번 눌렀어요? 자수할 때 1003번 누르고 자수한 거예요. 누가? 수기가. 그래서 자수,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구역에서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을 숙박이나 뭐로 위락시설로 짓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육환경이나 그 다음에 주거환경에다가 규모 제한 없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지을 때 규모 얼마 이상 뭐 조금이라도 규모 짓더라도 이거 무조건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기가 자수할 때 몇 번? 1003번 눌렀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 누가? 그 수기가
나중에 교주가 되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8페이지 밑에 보시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에서 시장 군수는 다음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에 건축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 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 뭘 받아야 돼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이든지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 공장이나 창고,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외합니다. 이건 허가권자 할 때와 똑같죠. 세 번째로 자연환경이나 또는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뭐죠?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로 할 때, 그리고 공동체 일반 시설 뭐 이건 아니다 이걸로 보시면 되죠. 그럼 네 번째로 주거환경이나 또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있죠. 이럴 경우일 때도 뭘 해야 된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고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허가를 받으면 건축주는 이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착공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착공신고를 하면 누가? 건축주가 시공을 하면 되죠. 그때 시공할 때 감리자가 뭐죠? 물론 시공은 누가 해요? 건축주가 원래 하는 거지만 건축자가 할 수 없을 때는 시공자한테 맡기겠죠. 그러면 시공자가 공사를 잘하는지 건축주가 잘 모르니까 설계되는 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감리자가 와서 감시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사 끝나면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우리 사용해도 됩니까? 하고 사용 신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언제? 사용 신청을 받으면 며칠 이내, 일주일이죠. 7일 이내에 검사한 후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0페이지에 보시면 건축 허가에 대한 절차가 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밑에 보시면 사용 승인 유지 관리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쭉 나오고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서 사용 승인서 교부 7일 이내에 검사 실시 후 검사 합격된 건축물에 대한 교부를 한다. 뭐 그런 말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이 되면 유지관리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유지관리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합니다. 근데 이 유지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은 법령들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허가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축물에 대한 건축 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가 됩니다. 대수선이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고하는 경우 똑같이 건축사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허가만 받는 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는 뭐 하냐면 서류만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 않으면 신고만 해도 돼요. 그때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착공 신고하고 뭐 이렇게 쭉 나머지 절차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공용 건축물 있죠. 공용 건축물. 공용으로 쓰는 건축물은 계약하고 설계 부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협의를 하고 허가권자하고 허가를 받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공용 건축물은. 어차피 행정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협의를 하고 바로 뭐죠? 이런 거 착공 신고 이런 거 없이 하고 바로 우리가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 승인 없이 바로 통보만 하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협의하고 쭉 뭐 이런 부분 신고 부분 없이 공사하고 난 뒤에 뭐죠? 사용 승인 같은 거 받지 않고 바로 유지관리 사용 승인 없이 바로 통보만 하면 된다는 거 이런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251페이지 부분에 건축물의 유지관리 부분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보시면 뭐 대지 그리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때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255페이지에 건물의 높이하고 층수도 이건 기본서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지금은 많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죠? 256페이지 아까 층고는 한번 얘기했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높이를 보통 층고라고 얘기하죠.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축법 체계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암기사항 한번 보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세 번째 서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뭐죠?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시에다가 짓고자 할 때는 특별시장한테, 광역시에 짓고자 할 때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됐죠? 그 다음 15번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그래서 특별시장은 광역시장 할 때는 21층 21층 야 욕만 나온다가 아니고 10만 나온다 하지마 10만 나온다 하지마 10만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뭐죠? 3 이상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를 우리는 포함한다는 거. 이걸 말하지만 뭐일 때는 이게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일 때는 뭐죠? 공창시민은 그렇죠? 공창시민은 제외한다는 거. 즉 공장이나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은 뭐한다? 이 부분에서 제외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얘기를 하고끔 돼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 다음 시장 군수는 층수가 뭐죠? 몇 층? 몇 층? 그렇죠. 21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뭐 하죠? 자수해야죠. 자수할 때 몇 번 눌러요? 1003번 누르고 자수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관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로서 무슨 시설과 무슨 시설 할 때 수기,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를 할 때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렇죠?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수기,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인 경우 이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나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됐죠? 누가? 시장군수가. 원래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승인 받아야 될 항목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됐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 의무화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당연하죠. 허가권자한테 제출하여야 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러면 오늘 했던 거 7주차 내용 복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새로운 건물에다가, 새로운 땅에다가, 대지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신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부속 건물이 있어요. 부속 건물은 주 건물이 아니죠. 여기다가 주 건물을 지으면 이것도 뭐가 된다? 신축이에요. 증축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 층수를 높였습니다. 그러면 증축이죠. 옆에다가 면적을 늘렸네요. 증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 건물이 있는데 옆에다 건물을 지으면 이것도 증축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축에 대한 설명인데 인위적으로 일부를 우리가 해체하는 경우인데 보죠? 두 개 층을 허물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두 개 층을 이렇게 지으면 뭐가 된다? 개축이 됩니다. 한 층을 지어도 개축, 두 개 층을 지어도 개축. 그럼 규모 이내에 지었으니까 개축이 된 거 맞죠? 근데 이거보다 크게 지으면 이건 뭐죠? 원래 있는 상태에서 늘어났으니까 증축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 한 층을 지어도 개축, 그 다음 층을 지어도 개축, 똑같은 규모에 지어도 개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허문 상태에서 4개 층을, 4층을 지으면 이건 원래보다 늘어났죠? 그러면 신축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재축은 재해에 의해서 멸실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부 멸실은 두 개 층이 멸실된 거예요.
그럼 한 층을 지으면 2개 층으로 지으면 뭐죠? 재축. 한 층 더 지어서 3층으로 딱 맞게 지으면 재축이죠. 근데 한 층을 더 지었습니다. 증축이죠. 그 다음에 전부가 멸실된 거예요. 그러면 한 층을 지어도 재축. 그 다음 2층을 지어도 재축. 3층 규모 이내에 지었으니까 재축인데 한 층을 더 지으면 다 허물고 새롭게 4층을 지었기 때문에 신축으로 본다는 거. 그렇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A라는 대지 있는 것을 같은 대지에 옮기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면 뭐죠?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라는 대지에서 들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B라는 대지로 옮기면 B라는 대지에서는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옮겼다 할지라도 이거는 신축이 된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건축법의 체계도입니다. 먼저 건축주가 계약을 합니다.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감리자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뭐죠? 건축사가 설계를 해요. 그럼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서를 첨부해서 기본 설계도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허가권자는 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레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도 되는데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사전 승인 대상, 사전 뭐죠? 사전에 승인을 받는 승인권자가 되지. 그럼 언제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허가를 할 수 있느냐? 이 경우죠. 층수가 21층 이상인 경우. 야, 10만 나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때.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중에서도 공창 심의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이나 창고, 지방건축원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외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건축주가 착공을 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시공하고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그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 그렇죠. 7일 이내에 검사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유지관리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다 똑같은데 여기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않고. 나머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영 건축물은 건축주가 이제 행정처이 되겠죠. 그러면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할 필요도 없이 협의를 합니다. 허가권자가 협의를 해서 따로 사용 승인을 시공하고 난 뒤에 따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바로 뭐죠? 통보하면 된다는 거. 그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은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그리고 여기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서 공장 심의는 제외하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자수할 때 몇 번 눌러요? 1003번 누르죠. 누가요? 수기가 누구한테? 도지사가 사전 승인만 해주시면 제가 1003번 누르고 자수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 그리고 수질보호구역 자연환경구역이나 수질보호구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이든지 3층 이상 되는 건물이고 그리고 숙박과 위락시설을 짓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그 자수한 수기가 뭐가 됐죠? 교주가 되었답니다. 교주는 이런 연면적과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이 됩니다. 수기는. 그래서 교육환경이나 또는 주거환경으로 지정한 구역 있죠. 거기에다가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짓고자 할 때는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요. 1층이 되든 2층이 되든 3층이 되든 규모 제한이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이번 주 7주차에서 건축법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뼈대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법의 뼈대 부분 잡고 농지법에 대해서는 요거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 범위에 대해서 뼈대 이론을 8주 동안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주택법하고 농지법 부분 우리가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동영상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